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나는 올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염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019년 한 해에 우리가 거의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정광훈 목사님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독일 목사 본 회퍼의 말을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하야해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제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왜 문재인 씨가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가족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기에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방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장께서 이렇게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강단에 서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인이라고 하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부터 위인의 반열에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책들 가운데는 문재인 위인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 씨가 위인이라니 이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말 아닙니까? 하기야 경제, 국방, 안보, 외교, 교육, 원전, 4대 강보, 국민 분열,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이처럼 위대한 실패를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서울 집값을 본인이 집권한 지난 2년 반 동안 40에서 50% 정도 올려놓았으니 이런 위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의 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기에 모든 일을 반대로만 보고 반대로만 정책을 펴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을 해도 문재인 씨 이상으로는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갈지 사실 매우 비관적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너무나 학생들 취직이 되질 않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취직이 잘 된다고 하는 우리 기계공학과 학생들, 그 학생들의 취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교분리 이런 거 주장하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바보 천치들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국의 패망 원인이 나옵니다. 제가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의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이 구절들을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스스로 악한 왕들을 세웠고 그 결과 그들이 망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패망의 길을 가려고 스스로 선정한 통치자들을 그들의 뜻에 맞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말 그대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악한 왕들은 그 백성을 패망으로 이끌고 갔고 결국 유다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맞이해서 온 국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빌론으로 이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악한 일들 중 하나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선거에 개입해서 자기가 30년 동안 형형함을 지내던 자를 울산시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의와 공정을 외치니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습니까? 2019년 12월 19일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번에 VIP가 출마 요청한 메모가 발견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에 출마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검찰이 확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일지에 VIP가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 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취지입니다. 그 내용 아래쪽에는 민주당 인사 두 사람 이름 옆에 공기업이나 자리 요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후보 매수가 아닙니까? 다른 날 메모에는 민주당과 청와대, BH가 즉 블루하우스가 송 시장 경쟁 후보를 제거한다는 부분이 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해당 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민정수석이 갖고 있다는 카드가 무엇이겠습니까? 송 후보 경쟁자들에게 비의 증거를 들이대며 포기를 종용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벌여 경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허물을 그토록 비난하던 이 정권 청와대가 경찰에 야당 후보 표적 수사를 지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당 후보들을 상대로 온갖 선거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 지금까지 청와대, 여당, 정부, 경찰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여당 후보 측근이 제보한 내용에다 자체 수집 첩보를 더해 경찰의 수사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처벌 조항과 형량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청와대 하명 수사였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여당 후보 측과 공약을 협의하며 예산 관련 행동 지침까지 시시콜콜 상의했다고 합니다. 정부 장관들은 울산으로 내려가 대놓고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 압수수색을 하며 선거에 흙탕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선거 개입에 비교하면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는 사실 깃털처럼 가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공작의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 부르면서 그의 당선이 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는 그의 30년 지기 절친입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에 더해 이제 대통령이 출마를 요청했고 최측근 참모인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 일에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자초지종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한다고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펴서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더니 이제 와서는 신한울 3, 4호기 재개 여부를 공론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전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입힌 막대한 손해를 반드시 그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망쳐놓은 수많은 일들, 이번 정권이 끝나면 다 조사해서 제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철부지 사회주의자들의 어릿광대 깜짝쇼가 모두 끝나갈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18일, 즉 어제 수요일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는 반역 대통령을 조속히 구속 기소하라고 하는 고용주 변호사의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이적죄, 여적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이적죄, 여적죄를 지은 모든 자들,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발본 세권하여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국가를 끌고 갑니까? 지난 71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2019년 이 마지막 시즌에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진문 발표는 우리 고영주 의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검찰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등 고발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그리하여 대통령직을 더럽힌 대역죄인을 구속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하라. 우리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본연의 법적인 권위와 정도를 지키면서 대통령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면 단호히 파헤치고 수사하여 이 나라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가장 시급한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있음에 대하여 극히 우려하면서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사건이란 바로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국민을 배신하여 국가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과 국헌을 배반하고 노골적인 반역 행위를 하는 사례는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없는 중대한 국가적 사변이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국가의 존망에 관한 위험과 국민에 대한 위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대성과 긴급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국가 반역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절차는 최우선 실행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문재인 반역 정권의 주거와 같은 정치 경찰 행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민감용 경찰청장 지휘하의 이 나라 경찰은 지난 10월 3일 이승만 광장과 남대문로 그리고 시청 앞 광장 지역에서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수백만 시민들이 모여 헌법 수호와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준법 집회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이를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여 집회 주최자의 한 사람인 전검은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음을 기화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정의로운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대통령 문재인을 내란 선동 외에 적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이적 행위가 되는 여적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1년 이상이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위법적 직무유기 행태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헌법 위반적 수사 지연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내란 선동과 여적죄 내지 반역죄에 대한 수사를 실행해 줄 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반역죄 내지 여적죄 고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민주 헌법 수호를 위해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투쟁하고 있는 자유민주 시민운동 단체인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이미 지난해 9월 21일 대통령 문재인을 여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의 대남 군사 공격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문재인 김정은 평양회담을 계기로 하여 합의 서명을 한 행위는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패망케 하려는 반역행위라고 보아 대통령 문재인을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고발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받게 되어 있고 형법상의 여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적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대역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도 금년 9월 18일 대통령 문재인을 이적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작년에 9.19 군사 합의서가 수도권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였다고 지적하여 문재인을 일반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민주 수거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금년 10월 검찰을 협박하는 행위를 자행한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 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라면 당연히 피고발인으로서 대통령 문재인과 문재인 퇴진 범국민운동본부 전광훈 의장을 평등하게 수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의장에 대하여는 수완신문조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산업행위를 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대통령 문재인의 여적죄 등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는 장기간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광훈의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저항운동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 집단이 남침 통로를 열어주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풍전등화의 위험 상태로 만든 문재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속히 수사하여 주권자인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하여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대혼란과 국가 존립이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비극적인 이 나라의 사태를 하루속히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보고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작금의 이 나라 위기 상황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장 엄중하게 그 실상을 파악하고 극복할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무서운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반역 정권과 그에 합세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독립과 상호 견제로 유지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문희상은 문재인 반역 정권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선심을 베풀어 표를 모으려는 데 주안점을 둔 불법적 예산이 포함된 512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팽창 예산안을 야당의 의견 토론과 국회 심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로 위법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위헌적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일방적인 기습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리를 깔고 숙식을 하며 농성하는 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변질시키고 왜곡하기 위해 좌익 세력이 제작한 영상물 100년 전쟁이란 것을 불법 상태에서 합법 상태로 뒤바꾸는 판결을 하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사수해야 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행정부의 신여 같은 역할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애국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헌법 질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며 이제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의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회생시키고 지켜내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힘은 단 3가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검찰권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최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그러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단호히 배척하고 이 나라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적발과 수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은 무한한 격려와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둘째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헌법 준수 투쟁입니다. 현재 108명밖에 남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주사파 종북정권과 그 앞잡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아래 정당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정 파괴 입법을 강행하는 자유민주 강도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숙식을 하는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헌정 파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저들 반역 세력을 제압하고 축출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국민 저항권의 행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우리 국민들은 최후의 결단을 각오하지 않은 건 안 될 시각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검찰도 제1야당도 무너지는 시간이 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입각한 정의로운 검찰권도 제1야당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날치기 입법 저지 투쟁도 다 무너져 버릴 경우에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모조리 거리로 뛰어나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합니다. 특히 20대로부터 50대 이 나라의 청장년들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과 그를 지지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우리 자유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통제사회로 전락시키고 우리 일터와 생존권을 파괴하고 우리를 저 베네수엘라나 칠레와 같은 좌파 포퓰리즘 정권 하의 경제 파탄 국가와 똑같이 파괴하여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만 갈 것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자유와 생존권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입니까? 지금은 엄숙히 결단해야 할 시간임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검찰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혐의 고발 사건을 즉각 수사하고 아울러서 나날이 드러나는 문재인의 부정선거 총지휘 혐의도 철저히 파헤쳐서 반역 대통령 문재인을 조속히 구속 기소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생시키는 자유민주 헌정 수호의 역사에 길이 빛날 검찰이 되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919년 12월 18일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22만 회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